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훑어보셨나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소셜미디어를 빠르게 스크롤하며 지나가셨나요? 한 유명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하루에 평균 8,000개 이상의 정보를 접하지만 그중 제대로 기억하는 것은 고작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며 모든 것을 빠르게 훑어보기만 할 뿐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얼마 전 한 대기업 임원은 회의 중에 우리 직원들이 보고서는 많이 읽지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수님은 학생들이 책을 읽더라도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만 빠르게 훑어보는 경향이 있다고 걱정하셨죠. 이렇게 사물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겉만 바삐 대충 보는 행동을 우리 선조들은 주마간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직역하면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을 본다는 뜻으로 바쁘게 지나가면서 사물을 대충 훑어보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한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마간산이라는 표현이 처음부터 부정적인 의미였을까요? 실은 이 사자성어의 원래 의미는 지금과는 조금 달랐답니다. 오늘은 주마간산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의미의 변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자성어가 어떻게 중국 당나라의 한 시인의 인생 역전 스토리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중국 당나라 시대 맹교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마음껏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맹교의 아버지는 그가 9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그를 키우며 고생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훌륭한 관리가 되어 가문을 일으키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18살이 된 맹교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관리가 되어 복잡한 정치 세계에 뛰어들기보다는 자유롭게 시를 짓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를 쓰고 싶습니다. 관리가 되는 것보다 제 마음을 표현하는 시인이 되고 싶어요. 맹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맹교야, 시인이 되어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 이 어미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니?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는 것만이 우리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란다. 어머니의 말씀에 맹교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시를 사랑했지만 효심 깊은 아들로서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맹교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맹교의 마음은 항상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머니를 위해 과거 시험을 준비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틈틈이 자신만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의 시는 깊은 감성과 독특한 표현으로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5살이 되었을 때 맹교는 첫 과거 시험에 응시했지만 낙방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여러 차례 시험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맹교는 자신의 진정한 열정인 시 창작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그의 시는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해졌으며 문인들 사이에서는 그의 재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맹교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습니다. 병상에 누운 어머니는 맹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맹교야,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것 같구나. 하지만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없단다. 네가 정말 시인으로 살고 싶다면 그렇게 살아도 좋다. 어머니의 말씀에 맹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맹교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그는 더 이상 과거 시험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열정을 따라 시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산과 강을 유랑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를 지었고 그의 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맹교의 시는 독특한 감성과 표현으로 당시 문인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시는 자연과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관리가 아닌 시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의 생활은 항상 가난했습니다. 때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40살이 된 맹교는 여전히 시인으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맹교, 너의 시는 정말 뛰어나다. 하지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야 어디 되겠느냐? 올해 과거 시험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어떠냐? 너의 재능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친구의 말에 맹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떠올렸고 또한 자신의 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1살의 늦은 나이에 맹교는 다시 한번 과거 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 맹교는 냉대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젊은 응시자들은 그의 나이를 비웃었고 시험관들은 그의 독특한 시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또다시 낙방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내 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왜 시험에서는 항상 실패하는 걸까? 맹교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다시 산과 강을 유랑하며 자신의 감정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시에는 더 깊은 슬픔과 고독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더욱 성숙한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맹교의 나이 46이 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과거 시험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모든 열정과 재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실패 끝에 맹교는 과거 시험에 급제했습니다. 급제 소식을 들은 맹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안도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왜 이제서야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며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급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맹교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전에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친구들은 맹교에게 시 한 수를 청했습니다. 이제 급제한 맹교의 시를 들어보고 싶소. 한 수 읊어주시오. 맹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날 궁색할 때는 자랑할 것 없더니 오늘 아침에는 우쭐하여 생각에 거칠 것이 없어라. 봄바람의 뜻을 얻어 세차게 말을 모니 하루 만에 장안의 꽃을 다 보았네. 시를 들은 자리의 모든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맹교의 시에는 급제 전과 후의 세상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 두 구절 봄바람의 뜻을 얻어 세차게 말을 모니 하루 만에 장안의 꽃을 다 보았네는 급제 후 갑자기 달라진 자신의 위치와 세상의 태도를 날카롭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는 맹교의 대표작 중 하나인 등과 후로 과거에 급제한 후라는 뜻을 가진 시입니다. 특히 마지막 두 구절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여기서 주마가나라는 표현이 탄생했습니다.
이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꽃을 본다는 뜻으로 맹교가 급제 후 하루 만에 장안의 모든 꽃을 다 보았다는 비유적 표현이었습니다. 맹교의 시는 당시 문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에 담긴 풍자와 비판에 공감했고 주마가나라는 표현은 점차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원래 급제 후 갑자기 달라진 세상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맹교의 인생 경험과 감정이 담긴 시 한 구절이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마간산이라는 사자성어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세상의 냉혹함과 인간관계의 변화를 풍자한 표현이었지만 지금은 사물을 대충 훑어보는 행동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맹교는 급제 후 몇 년간 관리로 일했지만 결국 관직을 그만두고 다시 시인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의 냉혹함과 인간의 이중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자신의 시에 담아냈습니다. 맹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인정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인정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인정의 허망함과 이중성을 날카롭게 통찰했습니다. 이러한 맹교의 경험과 통찰이 주마간산이라는 사자성어의 배경이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는 이를 통해 깊이 있는 삶의 자세와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마간산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을 본다는 뜻으로 사물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겉만 바삐 대충 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구성하는 한자를 하나씩 살펴보면 주는 달릴 주, 마는 말마, 간은 볼간, 산은 매산을 의미합니다. 이 네 글자가 모여 달리는 말 위에서 산을 본다는 의미를 형성합니다. 앞서 이야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마간산은 원래 중국 당나라 시인 맹교의 시 등과후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원래 맹교의 시에서는 주마가나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꽃을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맹교의 시에서 이 표현은 과거에 급제한 후 하루 만에 장안의 모든 꽃을 다 보았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급제 전과 후의 세상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표현은 꽃이 산으로 바뀌어 주마간산이 되었고 그 의미도 변화하여 원래의 풍자적 의미보다는 사물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겉만 바삐 대충 보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언어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주마간산이라는 표현이 현대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정보화 시대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종종 주마간산식으로 정보를 소비하게 됩니다. 즉,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기보다는 빠르게 훑어보고 지나가는 것이죠.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수많은 뉴스 헤드라인을 스크롤하며 지나가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짧은 글과 이미지, 동영상을 빠르게 소비합니다. 이러한 정보 소비 방식은 효율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주마간산의 원래 맥락을 고려할 때 이 사자성어는 단순히 빠르게 보는 행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이해의 한계를 경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맹교의 시에서 주마간하는 급제 후 갑자기 달라진 세상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외적인 성공이나 지위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세상의 이중성과 피상성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마간사는 단순히 빠르게 보는 행위를 넘어 사물이나 사람, 상황을 피상적으로만 판단하고 그 본질이나 깊이를 보지 못하는 태도에 대한 경계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거나 성공이나 지위와 같은 외적인 요소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맹교가 비판했던 세상의 이중성과 맞닿아 있으며 주마간산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경계해야 함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마간사는 우리의 삶의 속도와 깊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종종 우리의 삶을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보고 빠르게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방식은 때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관계, 진정한 이해, 내면의 성장과 같은 가치들은 종종 시간과 인내, 그리고 깊이 있는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마간산이라는 사자성어는 이처럼 우리의 정보 소비 방식, 판단과 평가의 태도, 그리고 삶의 속도와 깊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옛 시대의 표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과 사회를 성찰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마간산의 의미 변화 과정은 또한 언어와 문화의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언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주마간사는 단순한 사자성어를 넘어 우리의 삶과 사회,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산을 보고 계신가요? 그것은 사람일 수도, 책일 수도, 일일 수도, 자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주마간산식으로 피상적으로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깊이 있게 이해하고 경험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우리 모두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 더 깊은 관심과 시간을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